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스트림 투 그래프, 다이나믹 놀리지 그래프 for 온라인 러닝 applied in large scale network라는 논문이고요. 2022년에 빅데이터 컨퍼런스에서 발표됐습니다. 기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이 놀리지 베이스가 기존의 그 인포메이션의 인포메이션 소스로부터 수집 가능한 그 놀리지를 센트럴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싱글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그 해당 누적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 이 놀리지 그래프 또한 비슷한 용어로서 그 축적된 놀리지에서 엔티티들 간의 관계와 그 어트리뷰트, 각각의 노드들의 어트리뷰트를 어, 관계를 쉽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특성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놀리지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러닝은 그 해당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이 그 이벤트 시퀀스에서 정확도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기존의 배치 러닝과 다르게 이벨루에이트 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는지를 다루는 논문이고요. 제안하는 논문의 프레임워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스트림 데이터나 배치 데이터에 관련 없이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온라인 러닝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그 쿼리라던가 아니면은 AI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쉽게 더 빠르고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챌린지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는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 지속적으로 이볼빙하는 데이터 안에서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놀리지 그래프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최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프에 있어서 인풋인 그래프가 하나의 타임으로부터 생성된 스태틱 그래프 G가 벌텍스랑 엣지를 포함하고, 여기서 이벤트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하나의 엔티티로부터 다른 엔티티로 가는 그들 간의 관계, 엣지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이 이벤트들이 시간 타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누적됐을 때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때 이거를 어, 그 이벤트 시퀀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이 결국은 이 t가 누적됨에 따라서 놀리지 그래프가 이 g가 각각의 t가 1 시점부터 해당 시점까지 누적된 그 스태틱 그래프의 집합인 어, 집합이 되고요. 엣지 또한 그 템포럴 릴레이션, 그 해당 시점과 이전 시점에 이제 그 그래프들 간의 템포럴한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그 E 프라임이 네,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엣지들은 결국 이 이벤트들을 포함하는 각각의 그 엣지들이 이벤트가 되므로 이벤트들의 집합이 결국은 그 엣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는 knowledge collection from multiple sources로 이 과정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총 3개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스태틱 그래프 G가 수집이 되고요. 두 번째는 structured data sources, 그러니까 그 엣지 엔티티들의 어트리뷰트가 수집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unstructured and heterogeneous한 로그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트림 오브 로그를 수집할 때 이 로그들의 헤테로지니어티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그 스트림을 인제스트하기 위해 카프카 토픽을 다르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인제스션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모델링이랑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여기서 고려한 건 총 두 가지로서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스토리지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들어왔을 때 이 그래프를 쉽게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템포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네이티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RDBS와 다르게 그 컨스턴트 타임의 이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이피션트한 쿼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은 각각의 디바이스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 관련 한 디바이스를 각각의 엣지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이벤트들을 이제 그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발생된 그 이벤트를 지금 각각의 나머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논리지 그래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축에 따라서 누적되고 학습에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리지 그래프 인크리멘탈 업데이트인데요. 그 논리지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총 수행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이벤트 스트림으로부터 피처를 익스트랙트하고 두 번째는 이 추출된 피처로부터 스태티스틱한 정보와 트렌드를 각각의 피처 타임마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현재 그래프를 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든지 엣지를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 집중을 하는데요.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은 해당 로그들이 보이는데요. 노멀 로그와 어노멀리 로그가 있는데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노멀 로그와 어노멀리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로부터 카테고리컬한 어트리뷰트와 뉴메리컬한 어트리뷰트를 익스트랙트하고 그 익스트랙트한 그 피처 벡터를 로우 디멘셔널로 바꿔서 그 그래프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면은 일단 로그스태시를 통해서 자동적인 오토메이티드된 로그 파싱을 가능하였다고 하고 그다음으로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하이 어베일리빌리티한 빅데이터 스토리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칼레블하게 인제스트하기 위해서 카프카 기반 데이터 인제스션을 모듈을 사용했다고 이 파란색 그림이 AI 모델링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법인데 아파치 플링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버를 통해서 그 AI 모델을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두 가지의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 유스 케이스 하나는 그 네이티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지 그래프를 저장을 하고 그래프 큐어를 통해서 쿼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서치 엔진에 의해서 유스 케이스 또한 사용 가능성 또한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실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아까 고려했던 점과 같이 이 스칼러빌리티 논리지 콜렉션에 있어서 그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스칼러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실험을 카프카 그 파티션을 2에서 8까지 늘림으로써 어떻게 프로세싱 타임이랑 그다음에 스루풋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각각 A와 B에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스칼러블하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논리지 인제스션과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존의 그 이벤트들은 하이 벨로시티 즉 데이터가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해당 파이프라인은 22,000건의 데이터를 1초에 평균적으로 이제 인제스트 할 수 있음으로써 그 하이 벨로시티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성능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이 논리지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배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이 2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던던트한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IP에서 동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뭐 그 IP 들어오는 주소, 나가는 주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어, 기존의 로그 데이터에는 하이 디멘셔널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는데 이거를 놀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함으로써 로우 디멘셔널한 그 피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여 모델에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학습 시간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어,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모델의 성능을 해치지 않은과 동시에 그 학습 속도는 확연하게 감축함으로써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어로시 AUC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했는데요. 평가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데이터 윗 케이지 피처가 제한하는 방법인데, 보시는 것 같이 퍼포먼스는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함과 동시에 타임은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본 논문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이제 그 실시간 환경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논문에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스태틱과 트렌드한 피처 타입을 어떻게 저 몇 잘 페이지죠? 안 들려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 스태틱하고 트렌드한 피처 타입을 뭐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구별하는 거죠? 여기 네. 각각의 그 피처 타입별로 보면은 그 카테고리컬한 피처도 있고 그 다음에 누메릭한 피처도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피처 타입이 이벤트에 따라서 변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가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그 값 자체가 스태티스틱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에 있어서 이 이벤트가 누적됨의 각각의 t 시점에 따라서 누적됨에 따라서 지속 이 집합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자체가 가지는 누메리컬한 정보나 카테고리컬한 정보가 스태티스틱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의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그 스태틱 그래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라는 게 그 관계 정보라는 말씀인가요? 관계 정보는 이 이벤트 자체고요. 이 이벤트가 t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그 T 정확히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어떤 게 정의가 되나요? 그 시점에 따라서 뭐 네. 어떤 시점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데이터마다 타입이나 그런 유형이 다를 건데 그게 뭐 변화를 트렌드라는 타입으로 저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트렌드라는 타입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이 엔티티들은 지속적으로 전 타임 윈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그들 간의 관계만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데이터에 보이다시피 이 엣지들은 결국은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거든요. 이 디바이스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이벤트로 정의를 하고 그, 그 이들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거를 시간축에 따라서 수집을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트렌드 타입의 데이터가. 트렌드 타입이 아니라 그 이벤트로부터 트렌드를 그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는 뭐 타입의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벤트의 시퀀스를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을 한다. 어떤 이벤트가 변화하면은 그거를 트렌드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나와 있진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이벤트 거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 그냥 트렌드라는 게 그냥 데이터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그 트렌드를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디서 어노말리가 발생하고 어디서 노멀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그거를 어떤 엣지에서 노멀하고 어떤 엣지가 어노말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problem definition 다음 페이지에서 네. 여기서 스태틱 그래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스태틱 그래프라는 건 그 해당 t 시점에서의 그 엔티티들 네트워크 디바이스 예를 들면은 그들 간의 관계를 스태틱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그래프가 지속해서 누적됨에 따라서 놀리지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시점에서 그 스냅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티티들 간의 스냅샷. 여기서 스태틱 그래프와 현재 스트림하게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는 그럼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스트림하는 데이터로부터 스태틱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럼 그 다음 시점에서는 그 스트리밍하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포함돼서 새로운 스태틱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스태틱 그래프에 기반하여서. 그럼 현재 시점의 스태틱 그래프도 이 스트리밍한 현재 시점에서 스트리밍하게 들어온 데이터가 포함된 건데 그걸 왜 놀리지 그래프라고 안 하고 이 스태틱 그래프라고 별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그 기존의 놀리지 그래프는 그 이전 시점에 누적된 놀리지를 포함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약 t 시점이면 t-1 시점부터 1시점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의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시점인데 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 스태틱 그래프 G는 그 t 시점에서의 스냅샷이고 t-1 시점에 대한 그래프는 스태틱 그래프는 이미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놀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결국 이 스태틱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놀리지 그래프를 위한 현재 시점의 스냅샷을 찍어서 여기로부터 피처를 익스트랙트하고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KG 널리지 그래프는 네. 시점으로 치면 어느 시점에서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 스태틱 그래프가 생성되고 동일한 t 시점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그래프를 통해서 t 시점에서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한다. 두 개를 별도로 네. 사용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 방금 그냥 그 설명해 주시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근데 그 이게 스트리밍 데이터면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t-1 시점에 있는 그래프를 버리고 t 시점으로 옮겨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t-1 시점의 그래프를 통해서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t 시점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t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합니다. 아, 그럼 아예 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t-1은 그 베이스드된 놀리지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업데이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스태틱 그래프의 집합이 그 놀리지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 수식에 보면 알다시피 t 시점에서 해당 시점부터 1번 시점부터 지금 시점까지 그 G가 누적된 게 KG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의 집합이 놀리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네. 그러니까 베이스 지식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학습할 때는 오노말리를 네. 학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라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리 판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 로그 자체에서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통해서 학습을 한 걸 보면은 여기 이 로그를 보시면은 그 카테고리컬한 정보랑 누머릭한 정보가 다 있는데 그 이것들을 피처로 사용을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로부터 발생된 로그가 다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로그들이 변화를 함에 따라서 그들 간의 관계가 정의될 건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그 노말인지 어노말인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키텍처 앤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에서요. 네, 여기 그래프 서치 엔진 with GraphQL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네. 추출하기를 뭐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추출을 해서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서칭을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서칭을 하잖아요. 뭐 만약에 뭐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SQL이라던가 SQL의 웨어리라던가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서칭을? 이게 그냥 그 우리가 네이버에 그 설치하는 거랑 똑같이 그 이거 지금 이거는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가 총 3개의 데이터셋인데 이건 아마 그 어노멀리 데이터셋 말고 다른 데이터로 진행을 했을 텐데 그냥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과 같이 그 GraphQL이라는 그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쉽게 쿼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그 쿼리 타임이 감소하는 그런 API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쉽게 쿼리함으로써 그 컨스턴트한 타임에 그 서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놀리지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건가요? 놀리지 그래프는 그래프 형태로 네이티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함으로써 GraphQL을 통해 쿼리를 함으로써 그 서치 엔진을 이라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더 다른 질문 없으면 마지막으로 그 날리지 그래프 업데이트하는 그 알고리즘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그 로그 데이터에서 누메리컬한 어트리뷰트랑 카테고리컬한 어트리뷰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냥 그 널리지 그래프를 누적해서 업데이트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따로 그런 그 컨티뉴얼 러닝 기법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노적함으로써 이벤트들이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새로운 시점에서 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 시퀀스를 사용함으로써 그 AI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합집합으로 그냥 기존의 그 그래프랑 엣지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만약 새로운 그런 엣지나 디바이스나 벌텍스가 추가됐을 때 그것들의 관계도 또한 기존의 논리지 그래프에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트리뷰트 카운트, 그러니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카테고리컬 어트리뷰트 셋에 그 어트리뷰트 수를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네. 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이게 아마 그 각각의 그 보면은 카테고리컬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그게 해당 시점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이 업데이트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확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논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해당 각각의 그 카테고리컬한 정보에 대해서 몇 번이 각각 전체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몇 번 등장했는지 그거를 아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추가로 없으면은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